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9회 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29회 당시하고 지금하고 개정이 돼서 답이 다르죠. 지금은 1번도 틀렸습니다. 종전에는 천분의 8이었는데 이게 임대차가 15억 이상인 경우 천분의 6, 매매는 천분의 7로 바뀌었죠.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답이 5번이었고요. 지금은 1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도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입니다. 최대가 15억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1번, 5번 지금은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포함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를 합산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인 경우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9회 때는 5번이 답이었고요. 지금은 1번, 5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교육받아야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니은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안 받아도 됩니다. 즉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연수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아서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죄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도 법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사실 68개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임차인이 재산세 내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한다는 게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인데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제기사항이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있죠.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했는데 X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상 보정가입, 즉 보험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중개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예 보정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중개행위, 다시 말하면 중개사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때문에 것은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가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겠죠. 가입 금액은 법인은 4억, 개인 2억, 분사무소 2억,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4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년인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보면은 11번, 12번에 있습니다.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3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